저희가 저녁을 아직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라이브 해볼까? 하윤이도 잠깐 지금 자리 비웠으니까 효녀다. 집에 좀 오지 하윤아. 왜 이렇게 안 오려고 그래. 그냥 자고 오거라 이렇게 해주시네. 제 마음이네요. 그러게요. 제가 마저 비벼볼까요? 초고추장 안 넣었죠? 얼마큼 넣어야? 계란은 3개입니다. 후라이. 그리고 고사리나물, 취나물, 무나물, 상추. 아 맛있겠다. 아 조금 더 넣을까? 초고추장? 당연히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고추장, 아이고 너무 크게 말했다. 너무 크게 웃으면 고추장 시끄럽겠다. 모자란 거 같은데 이거? 모자라가지고 조금만 넣은 거 같은데? 오 미희님 오늘 카페에서 뵌 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엄마. 도윤이 엄마. 저 카페 갔다 왔는데 그래도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밥 좀 먹으면서 최대한 좀 덜 쩝쩝대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뚜루마블님 집에 커튼 왜 안 다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커튼 같은 거를 이런 좀 아파트 큰 창문에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맛있어. 그래가지고 좀 계속 고르고 있는데 못 골라가지고 김유라 작가님 하윤이 없이 오늘 뜨밤 가나요? 저희 밤은 차갑습니다. 언제 뜨거웠는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 강 과장님, 유자님 비빔밥 먹방 켜고 예정이 없던 연어 세트. 오 맛있겠다. 와, 배고파. 연어 맛있지. 연어 예전에 회사 동료 남자친구분이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연어 큰 거 통으로 팔더라고. 그걸 갖다가 다 손질해가지고 그날 막 연어 초밥도 만들어 먹고 연어 장 만들었어. 연어 장만 먹고 와 맛있더라. 질리도록 먹었겠네요. 아니 안 질려. 계속 안 질려. 배는 부르는데 안 질려. 우리 뜨랑길로님네 갔을 때도 연어 해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그래서 언제 한번 연어 장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연어 장 말하니까 먹고 싶네. 그니까. 저 대학교 때 그 아는 동생이 요리 조리학과를 다녀가지고 연어를 왕창 사와가지고 그걸로 자취방에서 연어 초밥을 진짜 이만한 쟁반에다가 막 쌓아놓고 먹었었어. 너무 맛있었는데. 그 시우쿠 그 친구 유라 작가님 두 분 어떻게 사귀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 동료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는 검소하고 약간 키가 나보다 크고 그때 검소한 거에 좀 꽂혀 있었어요. 그 동료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제 이상형에 대해 약간 의아한 그런 게 있어서 맞다 강 과장 그런 사람 좋을 것 같다.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까? 그때 그 동료가 강 과장을 유튜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번호는 서로 있었던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소개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감사히 받았죠. 근데 수월하게 막 받진 못했지만 이분이 하루 동안 고민하셔가지고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청계천 걸으면서 그때 고백했잖아요. 저도 그때 그 소개팅을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소개팅으로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뭘 소개팅이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약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살면서. 소개팅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다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난 잘 안 해서. 회사 다닐 때 어떤 동료 직원분이 소개팅을 이제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안 했었거든요.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점점 예쁜 분 사진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약간 그 이성애자가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외모가 좋은 분을 사진을 보여줄수록 내가 소개팅 하겠다는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혔지. 그분이 이제 더 예쁜 사진을 갖고 올수록 확률이 더 낮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현실적이냐고. 그거 있잖아 그 햇님이랑 그 구름이 바람 부는 거 있잖아. 외투 벗기는 거. 바람 계속 부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햇빛 쨍쨍하니까 벗었잖아. 약간 그것처럼 바람을 계속 부는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했지. 안 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남성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나요? 나는 소개팅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소개팅 할 때마다 너무 막 숨이 막혀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막 답답하니까 대화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 침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임감이 소개팅에서도 책임감은 아니고 뭐였을까? 그냥 어쨌든 좀 처음에는 이제 불편한
불편한 상황이니까 그 불편한 상황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고 싶지 않은 그 낯도 많이 가리니까. 아, 맞다. 낯가림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쨌든 일적으로 만나는 어떻게든 만나게 돼서 만나게 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불편한 상황을 내가 내 의지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아,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냥 미드나 보면서 인터넷 하면 너무 즐거운데 소개팅 나가가지고 잘 모르는 이성분이랑 막 무슨 대화할지 막 그게 너무 어려웠다. 그럴 수 있겠다. 일과 육아 중 아,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일이 편합니다. 편한 건 진짜 아 근데 일이 때에 따라서는 육아보다 난이도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받는 스트레스의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육아 같은 경우는 일단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하윤이가 좀 이제 화나게 할 때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되게 힘든데, 맞아요. 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아무 일 없을 땐 일이 훨씬 편한데 뭐 회사에 누구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뭔가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던가 그 순간에는 오히려 육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맞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평안하게 흘러가는 회사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육아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일이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에픽하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일은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보일 때가 있어, 성과 같은 거나. 근데 육아는 그런 게 좀 없어서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전체적인 거로 편견을 봤을 땐 육아가 좀 더 힘든, 이게 체력과 정신적 모두 써야 돼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일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끝내고 나면 뭔가 내가 예를 들면은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다 끝내고 났을 때 그 완성된 레고가 약간 눈앞에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육아는 그런 성취감은 사실 잘 없고 그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나하나 해치우는 그런, 옛날에 막 그 좀비 플랜트인가? 그 약간 디펜스 게임 같은 거 있잖아. 계속 오거든. 그럼 그걸 계속 이제 해치우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끝내놓고 내가 다 막아도 그게 약간 성취감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비들이 올 거란 말이야. 약간 그걸 이제 대비해야 되는. 뭔가 끝이 없으니까. 맞아. 근데 일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든 게 당장 내가 또 잘 하고 있어도 약간 먼 미래에 내 직장이나 내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실 훨씬 크기는 하죠. 애기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가 먼 미래에 있는 걱정을 땡겨오진 않는 것 같아. 지금 당장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금 당장 막 우유를 업고 바닥에 뭘 흘리고 벽에다 뭘 칠하고 이게 힘들고 스트레스긴 한데, 막 예를 들면은 막 제가 고등학교 때 돼서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미리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도 나중에 5년 뒤, 10년 뒤를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 그런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2살까지밖에 안 키워봤지만 최정숙님, 두 번째 만나실 때 맥도날드 쿠폰으로 식사하신 거 기억나네요. 그때 너무 즐거웠는데, 그죠? 그날 어떻게 된 거였냐면 유자 씨가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침에 무슨 맥도날드 할인 쿠폰 그게 떴다고 그걸 사라는 거예요. 되게 가성비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샀죠. 둘 다 이제 결제를 사고 그럼 우리 주말에 뭐 이걸로 먹을까? 뭐 그렇게 됐었나요? 뭐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렇게 됐던 건데 그때 저도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제가 뭔가 약간 맥도날드 그 쿠폰을 약간 강요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그때 이걸로 우리 데이트 때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실례일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고 뭐 혹시 안 먹어도 각자가 먹어도 좋은 일이니까 나눴던 건데, 그렇게 말해줘서 오 재밌겠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두 번째 소개팅에서 맥도날드 그 쿠폰으로 먹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많이 혼났죠. 그땐 진짜 메뉴가 중요하지 않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니까. 하연이 요즘도 늦게 자나요? 요즘 많이 늦게 잡니다. 요즘 막 12시에 잘 때도 있고. 늦게 자는 것도 문제긴 한데 자기 전까지 유자 씨한테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유자 씨가 누워가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하윤이 배로 가끔 책 떨어뜨려 졸다가 하윤아 미안해. 한 10시 반에서 11시쯤에 그냥 불 소등하고 자면은 또 조금 울다가 금방 잠들더라고요. 강 과장님 충남대 졸업하신 거예요? 아 저는 충남대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과를 가려고 입시미술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미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학원은 아니었고 그 만화 학원인데 거기서 입시반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데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왜 갔었냐면 거기가 이제
미대 전문 한옥원보다 좀 쌌어요, 가격이. 제 기억에 막 창조의 아침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한 35만 원, 40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데는 한 달에 한 25만 원이었나? 하여튼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그냥 좀 저렴해도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근데 열심히 나름 했는데 이제 그림은 나름 잘 그렸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제 나름 기대를 좀 하셨지. 근데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제 수능 이제 성적을 들으시더니 탄식. 약간 거의 그 눈빛에서 희망이 이제 모두 사라지는 그게 있죠. 그 수시는 수시는 내신은 더 안 좋았고. 미안해요. 자폭을 시켰네. 안녕하세요. 둘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사실 둘째는 구체적으로 있진 않고 원래는 작년에 가지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조금 이제 미뤄놓은 상태고 근데 아예 안 갖겠다는 아니고 그렇다고 빨리 가져야지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기면은 일단 가질 거긴 한데 당장 이렇게 막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가구는 아직 안 했고 소파랑 식탁 정도는 좀 할까 싶어요. 식탁이 좀 작은 거예요. 지금 이게 화면은 좀 커 보이는데 120에 60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뭐 가끔 이제 장모님도 옆에 계시니까 장인 장모님도 좀 오셔서 식사도 좀 하고 아니면은 주변 뭐 지인분들 놀러 왔을 때 같이 좀 밥도 먹고 하려면 옛날에 지인이 좀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 폭이 60cm밖에 안 되니까 마주 보면 이게 조금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약간 이제 밥도 좀 이제 씹는 행위도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이 거리가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안 좋아요. 모든 거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거리 두겠습니다. 랑팬더님, 저희 애기 내일 두돌되고 나서 어린이집 처음 가는데 처음에 많이 아프죠? 걱정되네요. 아무래도 집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연이도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는 좀 아프긴 했는데 어린이집마다 그 규정 같은 거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맞아요. 보통은 그냥 감기 걸려도 오거든요. 열만 많이 나지 않거나 그러면 항시 아마 그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이제 바이러스들이 또 있을 테고 안 아플 때는 또 막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원 안 갈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한 달 내내 약 먹을 때도 있고 근데 물론 한 달 내내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콧물이 조금씩 난다거나 아니면 목이 좀 부어 있다거나 얕고 뭔가 길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정말 하윤이 처음 어린이집 보냈을 때 너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보내봤더니 이제 내일 이제 또 새로운 어린이집 적응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냥 기뻐요. 뭔가 그냥 가서 잘 적응할 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 많이 좀 울었어요. 많이 울었지. 뭔가 죄책감도 느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만약 저희 신혼이고 사당 빌라 월세 생각 중인데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단점 궁금합니다. 뭐 회사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당 되게 살기 좋아요. 살기 맞아요. 좋고 저희가 제일 좋았던 거는 교통이 이제 좋아가지고 맞아요. 어딜 가든 강남 가기도 편하고 편해요. 판교 가기도 편하고 뭐 영등포 뭐 다 웬만한 여의도 다 웬만한 데 가기 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월세가 뭐 집마다 좀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월세가 사당동도 이제 비싼 동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 사당동이 그 사당역 근처는 평지인데 그 낙성대역 넘어가는 길 쪽으로는 언덕이거든요. 저희가 애기 처음 이제 키우려고 집을 구하고 했을 때 그냥 언덕이 있으면 뭐 저희 운동도 많이 안 하니까 운동도 좀 하자. 그래서 운동 되고 좋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문제는 이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슬퍼도 막 우울해도 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하기 싫을 때 아니면 뭐 짐이 무거울 때도 운동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언덕 쪽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인 것 같고 근데 사당동이 또 웃긴 게 역 근처는 평지인데 좀 집들이 오래되고 낡았고 언덕 위로 갈수록 새로 지은 빌라 건물들이 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언덕이고 그래가지고 가능하시면은 제 추천은 평지 쪽에다가 구하시는 게 좋은데 그 만약에 집 상태가 좀 별로여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냥 사당동 언덕 쪽 말고 좀 더 다른 곳으로 벗어나서 웬만하면 평지 쪽으로 가시는 게 처음에 아기 낳고 직후에는 이제 유모차를 끌더라도 손목이나 이런 데가 다 아프다 보니까 유모차 그 다니는
길들이 그냥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뭐 인도 올라가는데 턱도 있고. 근데 거기가 그냥 보통 기본적인 성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닌데 출산 직후의 여성들한테는 좀 그게 무리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평지에 구가는 게 좋고. 와 근데 저 진짜 와 이렇게 다니면서 막 위 악물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여름에 특히 땀 막 흘리면서. 맞아. 여름에 진짜 힘들어. 못할 건 아닌데 더 편한 선택지가 있으면 그게 낫겠다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도보로 걸어서 애기랑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좀 사람 없고 쾌적한 카페가 있으면 좋아.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유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없을 때면은 이제 언덕이니까 그냥 안 나가는 거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까운 곳에 평지에 카페 같은 게 있거나 더 좋은 거는 이제 평지에 뭐 공원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죠 사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 이제 월세가 올라갑니다.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주거비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좀 큰 쇼핑몰도 있으면 좋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두 분 결혼하시고 얼마 있다 화윤이 생기신 건가요? 저도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아이 갖는 시기에 대해 고민이 많네요. 21년도 6월에 하고 22년도 11월에 나왔으니까 그럼 22년 초에 생긴 거네? 그럼 결혼하고 1년 안 돼서 생긴 거구나. 1년은 됐을 줄 알았는데. 저희는 한 7, 8개월 정도 만에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나는 여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나도 물론 있고 근데 나이가 제 생각에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젊으시면은 그냥 갖고 싶을 때 가져도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다고 하면은 빨리 낳는 것도 좋은 게 키워보니까 물론 엄마 입장에서 이제 낳을 때 힘들고 한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젊을 때 낳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키울 때도 체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진짜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힘들어했는데 나오기 전까지 정말 즐기시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100% 와닿지 않았는데 와 요즘 그 댓글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잠을 더 자뒀어야 됐는데 하면서 더 놀았어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한 1년 정도는 신혼생활 충분히 누리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때만 할 수 있는 그 재미들도 있기 때문에. 대신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해보니까 그 신혼기간을 즐기되 약간 건강관리랑 체중관리는 좀 하면서 살이 찌면은 이제 육아할 때 힘들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습관과 이런 것 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지방만 축적됐을 경우에는 맞아요. 체력이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만 물론 살이 안 찔 수는 없겠지만 결혼하면 보통 찌니까 그것만 좀 잘 관리하면서 한 1년 이상은 즐기다가 낳는 것도 좋지 않나. 근데 주변에 보면은 또 아기가 또 한 번에 잘 안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유자씨 매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생머리 같으신데 머릿결이 너무 좋아 보여요. 쓰시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에센스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노출 의무 없는 건데 받았는데요. 제가 샴푸는 이거 쓰고 있고 닥터포 헤어 많이 쓰시죠? 근데 트리트먼트를 제가 오늘 오픈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진짜 부들부들해요. 너무 좋아요. 향도 좋고 신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 쓸 것 같고 에센스도 제가 최근에 샀거든요. 짜잔. 제가 이거 사회초년생 때는 비싸서 그때는 못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머릿결이 좀 제가 반곱슬이라 푸석푸석 해가지고 이제 에센스나 스프레이 같은 거 좀 오일이나 써보고 싶다 생각해서 한번 이번에 사서 해봤는데 좋아요. 잘 맞아요. 이거 좋은 것 같더라고. 이거 바르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에센스가 바르면은 좀 기름지고 막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떡지거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 좋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안 써봐가지고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것만 써봐서 이거를 샀습니다.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최대한 주변에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진짜 만날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구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게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남아있으신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저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꽤 많죠. 그냥 아무 이제 감정이 안 드는 이제 저는 구간까지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예전에 막 동호회 같은 것도 좀 다녀봤었었고 맞아요. 그것도 좋죠. 옛날에 등산 동호회도 한번 갔었고 맞아. 그래서 그 달리기 동호회 그런 거에서 커플 많이 생긴다면서요? 맞아. 근데 그것도 또 동호회도 힘든 게 저도 사실 되게 내향적이고 낯을 많이 가려요. 네. 그래서 동호회 갔을 때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몇 달을 엄청 오래 다녔는데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된 형, 누나,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 그게 좀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면 가서 친구들 만나기가, 사귀기가 되게 편한데 이게 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가지고 동호회도 또 좀 쉽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꼭 연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 보면은 기회가 생길 확률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데미안님, 강 과장님 절약하실 때 식욕 조절 어떻게 하시나요? 아끼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게 많아서 힘드네요. 저는 회식을 좋아했습니다. 전 회식하면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은 뭐 야근하면은 밥 사주거든요. 그럴 때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예전에 한참 그럴 때도 있어요. 피자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시켜가지고 라지를 시켜요. 그다음에 냉동? 2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다 냉동을 한다던가, 뭐 치킨도 사서 조금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배를 채워, 채소나 밥 같은 거를 배를 채운 다음에 치킨을 이제 몇 조각만 먹고 그 느낌만 이제 남기는 거지. 그것도 대단한데? 입 안에서 그 약간 식감 같은 거랄까? 근데 또 배 부른 상태에서 먹으면 또 어느 정도 만족감이 돼요. 아니면은 뭐 배달 피자를 냉동 피자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맞네요. 같은 음식을 먹기는 하는데 그냥 가성비 좀, 좋은 가성비 좋은 걸로. 물론 이제 배달 시키는 것보다 냉동 피자가 맛이 없겠지만은. 아니면은 그렇게도 했었다. BBQ는 뭐 2만 원 넘는다. 그러면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은 만 맞아요. 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싼 거를 사 먹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홈플러스에 가서 당당 치킨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저 한참 예전에는 또 그럴 때도 있었다. 배달 음식 막 먹고 싶으면 배달 알바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맞아요. 알바를 하면은 배달 한 번 하면은 한 2, 3천 원 받거든요. 그러면은 치킨 한 마리 먹으려면 배달 많이 해야 돼요. 안 먹게 되더라고. 돈 아까웠어.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많이 참았어.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게.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배달시키고 싶을 때 배달하러 나가버려.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하윤이를 좀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급하게 오늘 비빔밥 먹다가 라이브 켜봤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